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 시절 김호남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한 결혼이라 아내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었죠. 둘 사이에는 딸 박재욱이 있었는데 박재욱은 부모의 혼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강요로 중매로 하신 거죠. 신혼과 결혼 생활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박정희는 1년에 한두 번 고향집으로 오곤 했는데 늘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딸에게만큼은 인심이 후했습니다. 박재욱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물건을 사오라고 지폐 한 장을 주시면 물건값이 얼마든 관계없이 잔돈은 내 차지였다. 철없던 나는 그저 잔돈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것이 기뻐서 좋아 날뛰었다. 박재욱의 기억에 아버지 박정희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먹고 책을 읽기 시작해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에게 이 책이 다 머릿속에 있다. 자 물어봐라. 다 알고 있으니까 라면서 책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고향집에 머무는 시간은 짧았고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어머니 김호남은 눈물을 흘리며 박재욱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서울에 딴 여자가 있는 것 같구나. 어쩐지 내가 이 집 식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후 박재욱은 구미에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그녀의 편은 할머니뿐이었는데 축 처진 그녀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모르셨죠. 무엇이든 바지 주머니에 감추어두었다가 남들 몰래 그녀의 입에 슬쩍 넣어주셨습니다. 그 시절 박재욱은 아버지에게 원망에 찬 편지를 쓰곤 했죠. 제게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데 저는 왜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합니까? 사촌오빠가 나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겠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아버지 박정희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못 사는 것이니 열심히 살라고 답장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서울에 살고 있는 사촌언니 박영욱, 김정필 부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동덕 여자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박재욱과 사촌언니 박영욱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고 박재욱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매우 잘해주었다 하죠. 이외에도 박재욱이 평생 가깝게 지낸 친척은 사촌언니 박영욱이었습니다. 박재욱과 마찬가지로 박영욱은 평생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고 대외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등 둘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북동생 박근혜 등과는 나이차가 많아 가깝게 지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던 어느 날 유경수가 김정필의 집으로 불쑥 찾아왔고 박재욱을 데리고 노량진 집으로 데려갑니다. 박재욱은 유경수 여사를 처음 본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첫 만남이었으나 유여사의 인상은 아주 좋았다. 깔끔한 한복 차림에 조용한 분인 것 같았다. 나는 당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유여사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몹시 기쁘고 감사했다. 이후 아버지 박정희는 그녀와 아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합니다. 박재욱이 용돈을 달라거나 상의하려고 하면 늘 어머니와 상의하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유경수와 박재욱은 12살 차이로 박재욱은 어머니라는 호칭이 쉽사리 나오지 않아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부부는 박재욱을 굳이 장녀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으며 박재욱 본인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곤 했고 주변 사람들 또한 그녀가 유경수의 친척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보다는 15살 연상, 유경수와는 12살 차이로 딸로 착각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유경수는 미혼이 남자 장교들이 집을 방문하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괜찮은 아가씨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958년 박재욱은 박정희의 부관이었던 한병기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어머니가 절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세상이 귀찮으니 그냥 절에 있겠다. 모든 것은 엇보이니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둬라. 그리고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발생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 박재욱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의 가족들에 대해 많은 취재를 하던 시절에도 주목받지 않았었죠. 그래서 박근혜를 박정희의 장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박재욱의 친모인 김호남은 박정희와 정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박재욱은 엄연히 박정희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박재욱은 대통령이 된 아버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울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공화당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천 명단에 남편의 이름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죠. 이에 그녀는 청와대로 가서 아버지에게 따졌는데 박정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정치인이란 결코 행복한 게 아니란다. 네 남편이 정치인이 되면 너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들춰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된다.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너에게 불행이 되면 됐지 좋은 일이 아니다. 남편이 출세한다고 여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다. 이에 박지욱은 그건 아버지 생각이요 라고 말하곤 울면서 집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와 똑같은 말로 그녀를 위로했죠. 여자들이 남편 성공시키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여자가 행복해지진 않는다. 남편 출세해봐야 그 부인은 남편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지는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설치는 거야. 이 때문인지 남편 한병기는 8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됩니다. 그러다 박지욱은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께 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 상무리의 대가족들은 집안에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박정희의 냉랭한 태도에 속이 상한 친척들은 박지욱을 보면 참았던 이야기들을 말하곤 했죠.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봐라, 저런 부탁을 해봐라 등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친척들에게 저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박정희 또한 가끔 박지욱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남이 주는 돈 함부로 받지 말라. 누구에게 함부로 손 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다친다. 박지욱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신 후에 내가 얼마나 미묘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다. 내가 대통령의 딸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 두려웠고 내 행동이 의도와는 달리 아버지와 유교사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 그렇게 박지욱 부부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는데 이 기간 남편 한병기는 UN 대표부 대사, 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아버지 박정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지욱은 아버지 박정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계신 탓에 크게 꾸중하거나 싫은 말씀을 한 적이 없다. 가끔 집에서 마주치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했다.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쌀쌀맞은 표정으로 대했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두고두고 후회 막심했다. 그리고 한병기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관광 회장을 지냈는데 이 때문에 이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한병기는 박정희에게 이 사업권을 불화받았고 이후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한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를 비난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에 연간 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박근혜 일가가 소유한 케이블카 업체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해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 과거 유신 독재를 통해 설립된 업체인 만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을 제외하고 박지욱은 평생 어떠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어떤 감투나 공직에도 나서지 않았으며 박정희 일가와 관련된 대외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복 동생 박근혜가 재판을 받을 때도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복 동생인 박지만의 결혼식에 참석한 게 전부였죠. 그리고 2020년 그녀는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빈소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박지만 회장 또한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복 언니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로부터 언니의 별세 소식을 들었지만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었죠. 자, 오늘은 박정희의 숨겨진 장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형제자매 중에는 순탄한 생애를 보낸 박지욱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